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2. 오늘은 급조한 시사상담소 김용민의 시사 돼지 코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자, 뉴욕타임스 이름으로 이제 1년 한겨레 신문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좋아요. 사실 우리 한겨레 신문 인터넷 방송 한이 TV 이거 제대로 날개를 달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예. 신문사에서 핵심이 뭐냐? 구독자 그리고 또 신문 부수. 장사로 넘어갔어? 그렇습니다. 마케팅. 예. 이거거든요. 예. 우리 지금 2자릿수로 구독자가 확보가 됐습니다. 한 3자리, 한 4자리 이렇게 확보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한이 TV가 정말 날로 일취월장하면서 또 이제는 텔레비전 수상기로도 한이 TV를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 전 안 합니다. 전 안 하고요. 예. 오늘 책이 많이 났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한겨레 신문 구독 생각이 있으시면은 cctv@hani.co.kr로 이제 성함, 연락처,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확인한 다음 바로 이제 구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과 영양의 종결 명품 피자 의뢰 라피자가 청주에 있습니다. 라피자가 다시 서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행복을 파는 장사꾼에서 비누 재료로 만든 예쁜 꽃바구니를 협찬합니다. 핸드메이드 디자인 액세서리 전문점 슈가 스프레이에서 상품권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www.sugarspray.co.kr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비냐의 이 차장님, 라비냐의 우리 이 차장님이 이렇게 또 협찬을 해주셨어요. 예, 우리 또 갓도닉으로. 이번엔 포도 맛이에요. 예, 포도주를 보내오신 것 같습니다. 원래 와인이 포도죠. 예. 웃겼어. 방심하다가 웃겼네. 자, 이 금양 인터내셔널의 김 과장님이 협찬하신 갓도 네그로. 예, 감사드립니다. 참, 제가 그 정봉주 전 의원 정모에 갔다가 금양 인터내셔널 김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요? 네. 이분이 정봉주 전 의원 팬이더라고. 당장 반대라고 했지. 얼마 전 우리 방송에 출연하신 물리학자 이승현 교수님의 책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 창비해서 협찬을 합니다. 9.11 테러에서 디자인 서울까지 권위주의 디자인이 부른 비극, 보이지 않는 디자인의 세계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책 디자인과 진실을 오토북스에서 협찬합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66%의 말도 안 되는 이자가 정해지고 4만에서 5만 개의 대부업체가 난립하기까지의 과정, 대부업체들의 악랄한 영업 행태와 규제는커녕 오히려 대부업 양성화론을 내세우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그런 비판을 담고 있는 책 대출 천국의 비밀을 개마고원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IT 도서 분야에서 유일하게 김호준 총수가 고용한 직원이 추천한 IT 도서 분야 베스트셀러 구글 완전 활용법, 업무 능력 200% 향상. 이 제목에서부터 벌써 이 사기의 그 스멜이, 사기의 스멜이 스물스물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200% 향상되면 좋겠네요. 자, 이지스 퍼블리싱 출판사에서 협찬하셨고요. 자, 개인적으로 또 커피를 협찬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시 수성구에 적을 두고 있는 정모 씨입니다. 얼마 전에 고성국 박사님께서 출연하셔서 김호준 씨에게 출마를 권유하셨던 바로 그 지역구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꼭 출마하시길 바랍니다. 보내려고. 라는 얘기죠. 보내드리는 원두 커피는 인도네시아의 만델링이라는 커피입니다. 대구시 북부 보건대 과학대 앞 대학로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벨로체라는 소박한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직접 로스팅하신 원두입니다. 맛은 최고라 장담합니다. 어머니 가게 이름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도 가게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위치를 알려줘. 대구시 북구 보건대 과학대 앞 대학로에 벨로체 소박한 커피숍. 네, 그렇습니다. 정모 씨 어머님이 운영하시죠. 저는 이 커피숍의 퀄리티를 딱 2가지로 봅니다. 팥빙수를 하느냐 마느냐.
오늘 웃긴데? 팥빙수를 안 하면, 그거는 사자입니다. 예. 사자예요. 예. 요, 보내주신 벨로체 커피 오늘 또 협찬을 해주셨고요. 자, 애독자 이노형범님께서 1년 무료 구독 후에 1년 자격 구독 이벤트를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2분 남았습니다. 예,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박아무개입니다. 10여 년 전 한겨레 10년 독자였고 한겨레 20일도 정기 구독했습니다. 10년 독자가 끝날 쯤 가정경제가 붕괴돼서 집사람과 제가 동시에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2007년부터 고난의 날을 보내고 있어서 부득이 더 이상 구독을 못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겨레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마음껏 볼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게다가 이제 중2인 큰딸에게 기본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시사에 대한 눈을 키워주고 싶은데 집에 종이신문이 있다면은 한겨레 기사에 접근하는 게 좀 더 용이하겠지만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선뜻 정기 구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드디어 저와 집사람이 파산과 면책 판결을 받아서 박수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년 무료 구독으로 한겨레 기사에 대한 갈증을 풀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룰 때까지 민망하지만 1년 무료 구독을 받았으면 합니다. 말주변과 글주변이 없네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보내오셨고요. 대전에 사는 김모 씨, 김아무개 씨.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네요. 계절이 바뀌듯 정권도 순조롭게 바뀌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뉴욕타임스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니 뉴스를 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사실 엄마 된 입장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신문을 꼭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들의 질문에 막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겨레 신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사실 제일 먼저 줄이는 비용이 신문 대금이나 책값입니다. 다른 걸 줄이더라도 그런 비용은 더 늘어나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도 큰 결심하고 이제 무료 1년 구독을 신청하게 되면은 1년 자격 구독 신청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엄마가 되는 게 저의 큰 꿈이거든요. 그리고 저를 부르시고 또 김어준 총수, 정봉주 의원을 언급하시면서 잘하는 아이들이 밝은 눈을 뜰 수 있도록 항상 올바른 평론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김아무개 씨는 이제 구독하시면요. 아하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인가? 아하한인가? 그래요. 그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보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 시사, 서머리. 그 이제 타블로이드 판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꼭 신청하시면요. 무료로 그게 또 같이 오거든요. 예.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스킨케어 음이온 샤워기. 저를 도와주시려면은 사시고. 필요 없으면 사지 마세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좋은 겁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매하시는 방법은 한의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myhan의.co.kr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사 상담소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정치인 분들께서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고민을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김 씨.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최얀희라고 합니다. 최얀희. 예. 요즘 미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성희롱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제 이름이 거론됩니다. 물론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명예로 먹고 사는 정치인인데 또 손주들도 있는데 게다가 5년 전 일인데 아직도 성추행 이야기만 나오면 제 이름이 거론됩니다. 최근에 김영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예수가 말했듯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강용색 의원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느냐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 저나 강용색 의원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에게 드리워진 성추행 이미지 이걸 벗을 수 있을까요? 이미지 변신을 한다면 귀요미 뭐 이런 건 안 될까요? 이게 신앙 고백이네?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은 다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희롱하고. 국회가 말하자면 자기 식구 감싸게 한다. 이런 쪽으로만 사람들이 다 논조를 몰고 가는데 이 중요한 그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없다. 예. 우리는 다 성희롱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근데 뭐 신앙 고백이네. 예. 자해인데? 네. 자해죠. 김영호 의원은 대놓고 나는 자신이 없다. 돌을 던질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그럼 굉장한 성희롱을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요미가 되려면은, 예. 저희 방송에 나와요. 저희 방송에 나와서 저하고 친구를 먹어야 돼. 저하고 친구 먹고, 그 외에는 이 기요미가 될 방법은 없죠. 이 양반이. 기요미가 되려면 했던 얘기가, 각하가 너만 쳐다보더라. 아, 그렇죠. 그거였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멘트였죠. 여대생에게. 예. 그것도, 옆에 그 사모님만 없었으면은 네 전화번호를 따려고 했다. 그 번호를 따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바람 쐬러 갈까? 이렇게. 개고기 좋아해? 나 1인분 사줄 수 있는데. 또 게다가 또 우리 강용색 의원이 또 하신 말씀 중에 저게 있었죠.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예. 어쨌든 이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예. 복귀하더라도 예. 직을 유지하더라도 예. 다음 총선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끝장났어요. 아니 공천을 받을 수가 없지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이 사람한테 출당을 사실상 했는데 이거 어떻게 공천을 주겠어요? 그 지역구의 그 민주당 소속의 그 당협위원장이죠. 누군지 아세요? 정청래 의원입니다. 정청래 의원. 굉장히 재밌는 물어뜯는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래. 자, 그리고 그것도 있고 한나라당은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저 성희롱을 하지 않으면은 당대표가 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희롱이 좀 어렵다 그러면 여성 비하 발언을 반드시 좀 해줘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표 이후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 이후에 이제 당대표가 된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강재섭 대표가 있잖아요. 강재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십니까? 그 외에 이제 문화일보의 소설 중에 강한 남자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동안 정청래 의원이 막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런 음란 신문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물을 흐리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그 작가가 성과 관련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독자였던 강재섭 대표가 불면 어린 그런 투정을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조철봉이, 주인공이 조철봉이야 또. 조철봉이 이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낙지가 되는 거 아니냐. 아, 맞다. 그런 말도 했고. 예. 그런 또 주옥 같은 멘트를 날리셨어요. 예. 자. 낙지. 그래서 이제 그 참석 기자들이 막 만류를 했는데 계속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박희태 당대표. 그 뒤를 이어서 박희태 대표. 지금 국회의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제 품격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사 중에 하나를 인용합니다. 뒷동산에 밤송이는 벌이 쏘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 스스로 벌어진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냥 뭐 다들 그냥 뭐 조만간 때가 되면은 이분이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오겠거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고 있는 김효재 의원이 나오더니, 그건 다 섹스 어필한 발언이었습니다. 자기가 거기다 각주를 단 거야, 이게. 이건 섹스 어필한 발언이다. 이건 뭐 이런 얘기고. 자, 9대 당대표인 우리 정몽준 의원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MBC 기자가, 이제, 취재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아마 뉴타운 관련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딱 쓰다듬으면서, 그거 왜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반말을 잘하게 양반이. 자, 그리고 10대 안상수 당대표.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자연선 발언으로 아주 그냥 끝장을 날리셨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 얼마 전에, 한번 맞는 수가 있다, 이런 발언으로 여기자. 남자 기자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 양반이? 남자 기자한테도 그런 말을 하긴 해요. 그 양반이요? 네.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대표부터 다들 이런 좀 여성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바가 없는 이런 기조들이에요. 오늘 김용민 재밌는데. 네, 그래? 귀염이? 네. 아니, 근데 우리 준비를 너무 많이 한 거 같아요. 우리 최현희 의원이 또 그때 아주 개드립을 날렸죠. 식당 아줌마인 줄 알았다. 가게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가게 아줌마. 네. 가게 아줌마인 줄 알았다. 예. 네, 잘했어. 해법을 제시해 주세요, 해법을. 네. 해법. 이 양반은 제가 보기엔 정치에 복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없을 거라고 보고, 지역 국민들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사실은 다시 총선에 다음에 나오려고 안 나온 거죠, 그동안은. 우리는 잘 잊으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기억합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전화번호를 딸 거라고 했던 의원. 이러면 사건은 기억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그죠? 네. 이름은 기억 안 나고 그러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나온 건 그래서이고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총선 체제로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네. 하지만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가 맨날 깔 거니까 나오기만 하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친구 안녕? 나 살훈이야. 오살훈. 예. 반갑다, 친구야. 시장직을 잃으면 다 잃을 줄 알았는데 친구가 생겼구나. 연락을 하네, 친구가. 친구야, 나 요즘 속상하다. 과거엔 나한테 감히 눈도 못 마주쳤던 그런 서울시청 공무원 한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오더니 법적으로는 사퇴일로부터 한 달간 시장 공무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내셔야 합니다. 라고 하더라. 예. 어준이 너는 시장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너를 하늘같이 떠받았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안면 까고 이러면은 기분이 어떻겠니? 아, 그건 그렇고 나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니? 박근혜 대표가 무상급식 갖고 시장직 건 것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당이 명확한 방침을 정해야 자신이 서울시장 재보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건 결국 나하고 나를 위해서 뛰었던 나경원 그리고 각하를 싸잡아서 욕하는 꼴 아니겠니? 결국 박근혜와 코드가 맞는 후보가 서울시장 재보선에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민투표에서 얻은 25.7%라는 지분으로 시장 선거에서 그 판돈을 더 키우고 그렇게 해서 대선까지 넘볼 생각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박근혜라는 장애물을 만났네. 내 생각은 여전히 먹힐까? 아니면 기나긴 실업자 생활을 해야 할까? 걱정이야. 예. 우리 이런 사건을 볼 때 이제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전지적 각하 시점이라고. 이 오세훈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오세훈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오세훈은 항상 이기적이어서 오세훈은 제일 좋은 걸 가지려고 하죠. 그건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한나라당한테 무엇이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느냐 혹은 뭐 서울시에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느냐 이런 건 생각 안 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세훈이 여전히 하는 가치가 있다. 왜냐면 각하가 카드가 별로 없어요. 다 날라갔잖아 다. 정운찬을 언젠가 또 한번 써먹으려고 하겠죠. 완전히 날라간 건 아니니까. 신정아도 그 이후로 많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정운찬이 신정아에게 당했다. 라고 하는 구도를 만들어 다시 나올 수도 있죠. 네. 각하는 재활용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카드가 근데 정운찬, 그 다음에 오세훈, 그리고 나경원 안 되잖아, 아직은. 네. 요 두 사람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한편으로는, 선거 직후, 그러니까 사퇴 직후에는 없댔어요. 확실히. 됐지. 확실히 없댔는데, 그리고 오세훈은 곽교육감 사건을 미리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부인하지 않았어요. 홍준표 대표도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네. 뭐 그랬었고 알고 있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오세훈의 행보 뒤에는 각하가 있다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네가 관둬도 된다라고 말해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또 보여줬겠죠. 그런 지점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완전히 오세훈은 활용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원래 구도는 항상 얘기했지만 오세훈을 네. 보수의 아이콘. 네, 보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각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살아남는 그런 구도를 그렸잖아요. 기획이 좀 틀어지긴 했으나 그 오세훈이 사퇴하는 수순은 원래 장렬한 서사시를 그리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개그를 만들었지. 그 수순대로 간 거죠. 예. 장렬한 서사시가 안 되고 개그가 됐을 뿐이지. 네. 그리고 사퇴해서 사퇴시켜놓고 각 교육감을 내놓죠. 각 교육감을 내놓으면 원래 이 보수의 진보의 생리는 워낙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끼리 싸울 걸 알잖아요. 그리고 사퇴하라는 소리 나오고,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포하고, 공표가 아니라 흘리고, 그리고 그 미디어들이 받아쓰고, 또 진보에서 또 사퇴하라고 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지고, 걔네들 입장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꾸 커지고, 진보조차 그렇게 말한다. 사퇴 논란. 그리고 나서 진짜 사퇴하잖아요? 사퇴해서 분리 안 됩니다. 사퇴하면 그 다음 수수는 35억. 37억입니까? 35억입니까? 정확하게. 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억 토해내는 게 무서워서 그랬다. 이 다음 스텝의 공격이 가죠, 당연히. 네. 그리고 사퇴를 하든 안 하든 얘네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당연히. 진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퇴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광로연 교육감 개인과 진보진영 전체가 분리되지도 않아요. 광로연 교육감은 다 이미 상징이 됐기 때문에 분리되지도 않고 교육감 자리도 잃고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오세훈 심판이 아니라 갑자기 광로연 심판으로 심판으로 바뀌네요. 왜 사퇴해? 이건 전술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죄 초중의 원칙 이런 거 이야기하기도 전에 저쪽에서 정치로 치는데 이쪽에 도덕으로 간다니까요. 진보는 원래 맨날 이렇게 져왔어. 그렇기 실속도 때문에 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버텨줘야 됩니다. 네. 근데 곽 교수 혼자는 못 버텨요. 그래서 같이 버텨줘야 되는 거야. 어차피 이 재판은 이 재판 끝나면요 대선이 끝났어요 이미.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요. 당연히. 대법원까지 당연히 가는데 대법원 판결 나면 선거는 끝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BBK 갖고 지금 정권 1년 남았는데 아직 정봉주 의원 판결도 안 났습니다. 예. 네. 이거는 끝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죄냐 무죄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재판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퇴하면 안 되고, 사퇴하면 역시 구린 게 있구나. 논리적으로는 뭐 갈라내느니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꼬리 자르기 뭐 이런 식의.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논리로는, 논리로 게시판 이기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정서로 집니다. 정서로 지고, 정서로 지면 선거에서 집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꼬리표로 무책임. 이게 딱 이게 그래서 자기의 싸움을 이길 수 있을지언정 이 큰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미 대선 레이스가 걸려서 큰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오사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세훈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양반이 이제 집 여기 얘기하니까, 강남은 안 간대요. 네. 강남은 지가 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강남 가서 살면은 그 굉장히 너무 상징적이죠. 네. 너는 강남 시장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강남 이해 지역에서 정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는 이유를 밝혔어요. 일단 먼저 저는 이웃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 이웃들이 그와 정을 나누고 싶은지. 정을 함부로 요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정이 필요할 때, 외로울 때, 나한테 하라. 자, 이번 사연 홍죽표 님이 보내오셨습니다. 김어준 총수 오랜만이요. 예전에 야인이었을 때에는 김총수와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는 좀 소원해진 듯하오. 요즘 나처럼 심경이 복잡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소. 요즘 나보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라는 사람이 많소. 나가야 하는 거요? 이번 주민투표를 보면 동대문구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서 솔직히 내년 총선이 걱정되던 차요. 이번에 서울시장이 만약에 내가 된다면은 2014년 한나라당이 심판받을 만큼 받을 때고 게다가 오세훈이만 안 나왔다면은 2006년 서울시장은 내 것이었을 텐데 말이오. 김어준 총수의 해안을 기대하오. 나가면 안 되지. 나가지 말라고. 나가면 이 홍준표 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친이에요. 홍준표는 절대 안 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 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당연히. 아니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지면은 자기 지역구에서 지면 누가요? 홍준표 대표. 지금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죠. 지금 대표인데. 아니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본인이 대표로서 진두지휘를 졌다 쳐봐요. 그러면 완전히 자기 위상은 그래서 자기가 서울시장에 나와서 지가 지면 그건 더 낫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네. 네.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이기지 못한다는 건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지금 진다 하더라도 자기가 관두기 전에는 안 내려와요.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천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대통령이 부리는 권력, 그 다음으로 정치에서 큰 권력이 공천 권한입니다.
근데 그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 4월 총선 공천에서 MB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주도권을 놓을까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는데, 근데 이 총선은, 이명박의 말빨도 안 먹힙니다. 총선은 각자 자기가 살아야 돼요. 각자 자기가 살아야 되는 부산 저축원을 자꾸 터뜨리고 이런 저축원을 자꾸 터뜨리는 이유가 말을 안 듣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각자 이해가 달라요. 총선과 대선에서는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명박은 만약에 BBK가 털리잖아요. 도곡동땅하고 다 싸고 연결되고 다 싸고 BBK 연결되고 BBK하고 주가 조작 연결되잖아요. 그냥 바로. 그리고 여기 묶여있는 부동산이며 엄청나요. 그러니까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도 다 드러난다고. 얼마가 되는지. 총선에서 이기냐 안 이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죽느냐 안 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권 넘어갔을 때 네.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이명박이 공천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도 분명히 있고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지도 있고 홍준표가 처음부터 새가 없거든요. 자기 자존심, 홍준표 자존심 하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지도 있어요. 네. 막 싸우겠죠, 이게. 혼탁하게 벌어지겠죠. 근데 홍준표는 처음으로 가진 권력이 인생에서, 그리고 아마도 자기가 마지막으로 가질 권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원래 서울시장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오세훈하고 지난번에 붙었을 때도, 오세훈, 그전부터 오세훈 싫어했지만, 이기적이라고. 한나라당 오세훈 다 싫어요. 지금은 정말로 싫어해. 예전에는 싫어했는데, 지금 정말로 싫어해. 싫어한다는 편이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천권을 끝까지 지고 가죠. 만약에 안 오세훈이 놓아요. 공천 대표 신청한다. 사퇴 안 합니다, 절대. 오세훈이 공천 신청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각하가 연락이 와도 그때도 안 줘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버틸 거라고 보는데,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한 사람은 친이고, 그 다음에, 나경원 나가라는 사람도 친이고, 나경원 못 나가게 하는 사람은 친박이고, 그런 뒷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홍준표는 나가면 죽죠. 서울시장에 당선되기도 어렵고, 서울시장이 이 광노현과 묶여서 지금 박빙이 되거나 어려운 지점이 있긴 하더라도 홍준표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한나라당이.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가 바보도 아니고 여기 나오지 리가 없죠. 절대 안 나온다. 네. 그리고 공천권은요, 뒤에 정치인들이 최소한, 100명 가까이 붙습니다. 공천권을 가지면. 3분의 1 정도는 대표의 권한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 권한을 왜 포기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자면, 권력의 진짜 힘은 누군가를 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쳐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치는 데 있는 거예요. 권력의 진짜 힘은 거기 있어요. 칠까 안 칠까 막 두려워하게 만드는. 만약에 원래 우리 진영에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사람이 비리가 있어서 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그러면 걔는 적이 돼요. 순간적으로. 자기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죽기 살기 싸우죠. 예. 하지만 그 사람이 비리가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안 쳐. 봐줘. 그러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권력의 진짜 힘은 여기 있는 거예요. 칠 놈을 안 치는 거. 부산저축은행 같은 건 그런 거예요. 권력의 두 번째 힘은 어디 있냐면 타이밍을 잡는 데 있는 겁니다. 제가 나오면 바로 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로 미루거나 내가 유리할 때 치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을 가진 게 각하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광노현은 두 번째 권력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권력을 활용하는 게 지금 부산저축은행이 뭐니 하면서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권력을 가지고 각하가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이게 정치의 본질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은 손학귀 씨가 보내온 사연입니다. 김어준 동지, 나 손학귀입니다. 우리 민주당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김동지, 내가 김동지가 문재인 이사장에 대해서 각별한 그런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도대체 문재인 이사장이 뭐가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문재인 이사장에 비해서 내가 뭐가 떨어지요. 그리고 촌정배 최고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지금껏 경기도에서 지역구 잘하다가 연고도 없는 서울시장이라니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 또 하나 더 여쭤보고 광노현 교육감 적극 옹호하고 나서던데 위험하지 않겠어. 우리 검찰이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는 걸로는 세계 최고인데 만에 하나 새로운 사실이라도 드러나 역풍이라도 맞는다면 어찌할 셈이요. 다 김동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니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시오. 언제든 그대의 손을 기다리겠소. 당신의 손. 이 손학규 대표가 이 지금 이제 총선, 대선, 보궐선거 쭉 이어져서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손학규 대표가 가져올 수 있는 피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논리 싸움도 싫어하고 그리고 저렇게 이전 투구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나는 정치가 싫어. 그러면 깨끗한 거 하잖아요. 정치를 혐오해. 정치가 다 똑같지 뭐. 그게 옳건 그러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먹힙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박근혜 전 대표를 찍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손학규 대표가 그 사람들한테 먹히기 좋아요. 그리고 이 진보 진영에서 논리적으로 또는 뭐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 빡세게 주장하는 것들이 자기 죄의식을 자극하는 면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거든. 그 말이 옳다 한들. 그러니까 그 말이 옳긴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불러가요. 정치 혐오층과 충분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긴 하지만 자기 죄의식이 자극되는 게 싫어서 진보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그룹에게 손학규는 먹혀요.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전부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불쏘시개 라고 스스로를 설정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자기를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불쏘시개로 타다가 꺼지고 누군가가 그 이득을 입어서 정권을 되찾으면 정권을 교체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손학규는 아니에요. 손학규는 자기가 이게 모든 정치인이 다 그래요 사실. 근데 이번 선거는 그런 강한 권력 의지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의 규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사롭지 않은 자들의 싸움이다. 손학규의 사사로움은 어떻습니까? 강하죠. 예. 자, 음이온 샤워 강국이 보시고 잠시 후에 정봉주의 PSI가 이어집니다. 바꾸십시오. 피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음이온 건강 샤워기 스킨 케어스. 첫째, 피부 위생을 최우선으로 대한 아토피협회 회원사로 아토피협회 추천 제품. 둘째, 깨끗한 물. NSF 인증 2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ROHS 검사 필터. 물살이 세집니다. 물이 절약됩니다. 물이 부드러워집니다. 물이 건강해집니다. 꼭 필요한 선택 스킨 케어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정봉주의 PSI.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광노현 사태에 대해서 광노현 11억 사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광노현 11억 사태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 이때까지 가장 많이 유포된 정보는 거의 뭐 80% 이상이 검찰 쪽에서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대쪽의 주장은 무엇인가? 반대쪽에서 인정하는 팩트와 확인된 사실들 그리고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돈을 대가성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쪽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거 끝나고 나서 무관하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 무관하게 줬다면 이건 죄가 아닌 것이고 대가성으로 줬다면 당연히 검찰의 주장대로 죄가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까지는 심정적으로도 그리고 검찰의 검찰이나 언론에서 계속해서 유포하는 초기의 정보도 첫 번째
관련된 정보들만 집중해서 벌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쪽 사이드 얘기를 한번 직접 잘 아시고 교육에 계셨고 단일화 과정에서도 본인의 주장을 깊이 개입하였다. 제가 보기에는 얕게 개입했어요. 얕게 개입하였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통화를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교육계에 있는 분들을 잘 아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이쪽 사이드 이야기를 많이 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주장보다는 그렇죠.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요. 예. 예. 5월 지난해 지방선거 앞두고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5월 17일서부터 19일까지 전격적으로 이제 박명기 교수도 후보 등록을 했고 그리고 강노현 교육감도 이제 후보 등록을 했는데 17, 18, 19, 3일 사이에 전격적으로 제야 원로들이 조정을 해갖고 후보 단일화가 됐죠. 네. 지금 간혹 나와서 예. 그때 강노현 후보가 당시 후보가 거절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은 그때 단일화 과정에 개입했던 분들, 예. 중재하였던 분들, 광노현 교육감 캠프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중재를 담당했던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중재를 담당했고 이분들이 이제 그 보수 언론이나 보수층에서는 뭐 전혀 무시하는 분들이지만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네. 그다음에 80년, 90년 전두환 노태우 그 대통령 때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무척 고생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체로 신망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 이제 관여를 했었죠. 그 언론에 노출된 분은 이제 이해향 목사님. 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낙천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웬만하면 다 알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월 17일서부터 5월 19일까지 후보 단일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깊게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웬일이야. 왜냐하면 천성이 가볍고 품행이 방자하여 모든 일에 깊게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이게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검찰의 주장은 박 교수 사이드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예. 말하는 것은 그 교육감 사이드의 주장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고 중도 측에 있었던 두 사이를 조종하던 사람들의 예.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양쪽 일방의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거죠, 일단. 그렇죠. 네. 이제 그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깊게 개입해서 이제 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양쪽 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국회 교육위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배후에서 이 전체 프로그램을 다 짰던 거죠. 그렇게 깊게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리 다 짜놨으니까. 거기까지 내가 봐줄게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5월 17일 날 당일 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5월 17일 날 첫 만남을 하는 날 저쪽에서 7억 요구한다. 이제 근데 그 전에 단일화되기 전에는 실제 선거 비용이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액수를 뭐 검찰에서도 나오지 않은 액수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정도쯤에서는 보존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주위에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빨리 이제 후보 단일화가 급하니까 보존을 약속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중재하는 사람들. 중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보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 당사자들의 주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강노현 교육감은 단호하게 노했죠. 그리고 주위에서 보존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설득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못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선거 비용 보존해주고, 그러니까 즉 대가성으로 일정 정도 돈을 주고 후보 단일화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등장하자마자 바로 얘기가 없어진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검찰에서 이제 흘러나와서 이른바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 쓰고 있는 것은 박명기 측의 제3의 인물이 가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네. 진술한 내용이고, 박명기 측 캠프에 있었던 사람. 측 캠프에서 박명기 박명기 교수의 가장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 심부름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2억이라고 하는 돈 때문에 박명기 교수도 긴급 체포가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법원에서 봤을 때 돈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그 영장 칠 때, 구속영장 칠 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깊이 고려하지 않잖아요. 다만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네.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나 이런 게 개입되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속시키려고 하니까요. 당연하죠. 이게 불구속 수사를 받아 마땅한 지위에 있는 분인데 사실 그렇죠. 도망간 사람도 아니고 서울교대 교수예요. 서울교대 교수고 이미 교육위원을 2차례나 역임했던 분이고 그리고 곽교육감 역시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예. 도망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구속 수사라는 게 기소 사실 예를 들어서 5년 예. 5년형으로 했다 기소했다 그러면 5년 감옥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기소인데 효과라는 게 구형으로 5년 때리면. 구형 때리면 기소할 때 5형 구형 그 사람들이 법률 그 상식을 잘 모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도 이제 우리가 이런 법률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많이 알 수 있도록. 의원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누구요? 제가요? 네. 검찰이 존경하는 대인배 풍만 몰라요? 어쨌든 구속 수사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몇 년 구형 예, 이런 게 나오겠죠. 박명기 그 이제 돈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박명기 교수가 구속됐어 돈 나왔어 그냥 무척 나쁜 사람으로 딱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이미 여론 재판하기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명기 교수도 소환해서 차근차근 이 절차의 과정이나 관계를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여론을 호도하거나 한쪽으로 몰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체포 그다음에 2억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확 매몰된 거예요. 2, 3일 동안 막 쓰나미가 몰아치듯이 광노인 교육감 사퇴해야 된다.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진보 언론에서조차도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도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아니죠, 거취를 그렇죠. 표명하는 이렇게 거. 흐름이 가고 있는 거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막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론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 혼자 힘으로 혼자는 아니고 몇 명이 같이. 혼자라고 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웬일이세요? 어머 사실은 사람이 제가 변했어. 혼자 주도했다고 해도 뭐 상황이 별로 바뀌는 건 없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한 3, 4일 동안 쓰나미처럼 확 몰려갔는데 그랬을 때 국민들이 보는 건 세 가지 축이었었어요. 체포되었다. 체포 구속되었고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든 재료는 모든 정보는 검찰에서 흘러나와서 이른바 검찰과 이 정권의 나팔수 우리 이런 얘기 떳떳하게 하잖아요. 조중동. 근데 이거는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조차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광노인 교육감 박명기 다 나쁜 사람 이렇게 찍었던 거죠. 각서도 처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몇 가지 중요한 그 사실관계 키워드들이 조정. 나오는데 바로 그리고 처음에 나온 게 양측이 후보 단일화를 합의한 각서가 있다 그랬어요. 각서. 그 다음에 각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알고 보니까 박명기 그 교수가 돈을 요구하면서 그 과정을 그 A4 용지 한 4장 정도에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개인 일기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녹취록이 있다 그랬어요. 녹취록도 다시 얘기 안 나오죠. 그 다음 각서 얘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딱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보고 찔러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2억 준 돈에 서울시 교육청의 공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일부 들어가 있다. 이 얘기 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이제 무슨 카드가 나왔냐 하면 광노인 교육감의 최측근인 그리고 이번에 돈을 건네준 강경선 교수가 전격 체포됐다. 강경선 교수 그 자진 출두한 거거든요.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진 출두했어요. 그 자진 출두했는데 체포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다른 교수가 항의했잖아요. 무슨 자진 출두인데 이게 체포냐.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그 방송 나가기 전 한 3, 4일 그 전인데 강경선 교수는 또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조사받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석방했다. 이런 모든 게 하나의 범죄 집단 잘못 선거법 위반하고 있는 이 집단을 몰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그 단어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이런 걸 갖고 정확한 정보 없이 짜집기 하면서 나쁜 집단을 확 몰아버린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한 7, 80% 정도 성공했어요. 왜냐면은 초반에 뉴스가 쏟아 나올 때 사람들이 클릭해서 보거든요. 아니요, 한 8, 90% 성공했죠.
그 20-20%의 어려운 가능성 우리가 뚫고 역전시킨 거 아니에요? 70-80%라면 우리가 좀 야하잖아. 어쨌든 각서나 녹취나 뭐 돈이나 체포나 이런 작전들 그런 단어들을 초반 3일간 막 쏟아냈잖아요. 예. 그러면 초반 3일간 뉴스를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클릭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이미 정보는 다 입력됐어. 이미 정보가 입력돼 있고 네. 이미 방향을 딱 결정해. 이미지가 딱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뒤집기가 참 뭐 대단한 일 한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녹취 같은 것도 그래요. 녹취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 녹취 내용을 들어본 이제 법원 출입기자들, 검찰 출입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녹취 내용 중에 일관되게 거절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녹취가 있다 그러면 녹취 걸렸구나 이건데 그게 아니고 이 녹취는 반대 증거예요. 실제로는 아니 박명규 교수는 계속 얘기하죠. 돈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돈 줘라.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언제 했냐? 그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꾸짖거나 타일르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을 빼고 만나서 합의하거나 대화한 녹취가 있다 그러면 녹취 단어 죽이잖아. 아니라 앞부분도 뺐죠. 이거 전문용어로 거두절미한다. 최근 한 3년 사이에는 가장 고급한 단어 사용하셨네요. 네. 자충우돌도 예전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런 프레임을 딱 짰어. 예. 요 두 놈은 다 나쁜 놈이고 예. 일단 검찰이 짜긴 참 좋죠. 어쨌든 2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작전이 공금이죠, 공금. 그 그렇죠. 돈 2억을 어떻게 마련했냐 이거지. 이거. 요거가 지금 작전이에요. 그리고 예. 나서는 아마 구속수사로 몰고 가겠죠. 구속수사로 몰고 가는데, 하루 이틀 전만 해도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무척 높았었는데, 네. 지금의 여론 추이를 보면은, 구속수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신청은 하는데, 물론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데, 조금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과 타고난 청소적인 감각 이런 게 종합된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뛰어난 그 예지력이거든요. 내가 게스트면 저걸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원준 총수가 즐겨 쓰는 지식인의 해안이라고 보는데 전 지식인의 통찰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통찰은요 무학의 통찰. 무학의 통찰. 지식인의 해안, 무학의 통찰. 무학의 통찰. 요게 세트입니다. 아니, 지식인의 해안, 무독소의 통찰. 어차피 여기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핵심인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발목을 잡는 게 돈이에요. 돈 2억. 이 돈 얘기 나오면 일단 진보 진영에는 모든 돈 얘기 나오면 바로 꼬랑지를 내립니다. 돈과 연루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돈. 근데 이제 여기서 흘러나오지 않은 얘기가 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광노현 교육감은 그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주위에서 이제 광노현 교육감과 강경선 교수 사이에 있는 미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0년 전에 강경선 교수가 너무 어려워서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같이 이제 무슨 법학 연구회 하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교수들이. 도와준다 그럴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럴 때 아무런 대가 없이 20년 전에 1억을 강경선 교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선 교수와 광노현 교육감 사이에서 돈 문제가 일상에 우리가 판단하듯이 그런 무슨 대가성 있고 돈이 오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 둘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프레임이다. 잘못 엮어놓은 거다. 이번에도 1억 3천은 그 강경선 교수한테 나온 돈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박명규 교수가 일수돈도 쓴다고 하니 너무 어렵고 저러다 사람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교수 주위에서 다들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든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럴 때 강경선 교수가 정말 선의로 1억 3천을 주고 그때 기자회견할 때 2억이란 얘기 안 하고 굳이 1억 3천이란 얘기만 했었어도 됐는데 우리 그렇게 치사하거나 비겁하게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준 돈 2억 다 얘기하자. 그러고 그 출처는 어디에 있으며 라고 하는 거 다 밝힐 수 있지 않냐 해서 2억이라고 하는 얘기를 변호사들은 이거 컨설팅 해주고 그러는 변호사들은 사건이 터지니까 주위의 친구들이 다 변호사니 후배들이 1억 3천 뭐 법을 하셨는데 뭐. 네. 누가 법을 했어요? 곽 교육감요. 난 나더러 법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의원님 법에 당하고 있죠. 예. 오늘 빵빵 터져. 그래서 변호사들 후배들이
1억 3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 그런 거를 두 분이 다 끊고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대가성이라고 저쪽에서 주장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1억 3천하고 또 2억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구차하냐. 그냥 2억 딱 그 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나가자. 그리고 이걸 소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좀 있었답니다. 이걸 소명하는 과정에서 참 검찰이 나중에 창피하고 궁색해질 거다. 이 2억 대가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요거를 그쪽에서 제목만 묶어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박명기 교수와 박명기 교수의 측근은 지금 구속 안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쭉 진술하다 보니까 진술이 이제 막 눈덩이 커지듯이 커진 거죠. 박명기 교수가 전체 프레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박명기 교수 긴급 체포. 양자 사이에 각서가 있었다. 교육청 공금이 일부 흘러 들어갔다. 녹취. 네. 그 다음 녹취가 있다. 네. 증거는 다 있고, 그리고 입증할, 기소 유지할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광노현 측 그 측근인 강경선 교수의 돈이 흘러 들어갔는데, 강경선 교수 긴급 체포했다. 요 몇 가지 부분 그 조각된 작품을 갖고 하나의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온 거예요. 그 더 숨겨진 카드가 나와도 이 정도의 수위를 넘어갈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카드는 없죠. 남은 카드는 없죠. 이제 없어. 광노현 측에서 교육감 측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책임감 있게 교육감직을 수행해야 되겠다. 당연히 책임감 있게 해야죠. 뭐 대충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광노현 교육감 측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에 막 쓰나미처럼 확 몰아붙이고 그냥 여론이 흘러갈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기에 또 진정한 그 정의를 알리는 전도사 정봉주가 있지 않았습니까? 딱 막은 거지, 이거를. 좀 부끄러운 웃음이에요. 오늘 교육청 사이트 가봤더니요. 처음에 광노현 교육감 그 문제 터지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퇴라고 하는 게 90%였었어요. 오늘 가봤더니요. 죄송합니다. 사퇴라 그래서. 이제 진실을 향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격려합니다. 이게 그냥 막 홈페이지에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 기자회견 하면서도 믿고 지지해준 분 고맙다. 그리고 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나가서 학생들, 무상급식 학생들은 교육감님을 믿습니다. 1인 시위 하잖아요? 1인 시위 하는데 또 어버이연합. 대낮에 나타나고 손녀뻘밖에 안 되는 그 여학생 하니까 여학생이 무서우니까 주저앉아 있고 경찰들이 보호해주고 이런 게 트윗에 막 사진이 돌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더 극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교육청 앞에서 격려하는 촛불 시위를 지금 계획할까 하는 것을 고민 중입니다, 제가. 의원님 혼자서요? 제가 하면 이제 한 수천 명의 또 지지자들이 오니까 이게 참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몰려갈까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켜보시는 게 낫겠고요. 뭘 하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남은 카드가 가장 강력한 거는 구속수사예요. 그렇죠. 예. 사람들한테 정서적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예. 구속하면 벌써 나쁜 놈. 예. 나쁜 놈. 5년 구형하면 5년 그걸 감옥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 있고 제가 징역 2년을 구형했거든요. BBK 때문에. 또 무슨 제가 파렴치범은 아닙니다. 근데 2년 구형하고 지역에 가니까 감옥 2년 받았는데 어떻게 안 가세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구형, 선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구형이라고 하는 것이 구가 요구하다 할 때 구자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형을 살려줄 것을 검찰의 입장에서 요구합니다가 구형이거든요. 판사에게. 판사에게.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구형하면 그것이 곧 이 사람의 형인 줄 알아요. 대법원에서 선고 나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는 대선은 끝나 있어요. 이게 판결이 대법원까지 당연히 가는데. 그렇죠. 예. 선고가 나면 대통령 선거는 이미 다 끝나 있죠. 끝나고 2014년도에 있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퇴하라는 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바보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 큰 목소리로 얘기해도 이미 그 얘기는 다 제가 분위기를 잡아놨기 때문에 뒷북치는 얘기고요. 뒷북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구속수사는요, 여러분 원칙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을 때, 광노현 교육감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 주위에서 살아온 삶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사람 아닌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죠. 근데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 없습니다. 도주의 위험성 있나요? 도주의 위험성 없죠. 출국금지 해놓는다는 거예요. 도주의 위험성이 있으면은. 그리고 서울시 학생들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이런 교육 철학적 마인드에서 접근해 보면요, 구속하면 안 되죠. 근데 네. 검찰은 구속해서 나쁜 놈으로 단죄하고 몰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니까. 구속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긴급하게 예. 사퇴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저희가 하는 것이 예. 구속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거 구속 적부심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게 구속 적부심. 구속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다 알아요. 아니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속 적부심. 그럴 때 법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나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결을 낼 것 같지만 그 판결을 내는 사람은 판사예요. 무척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은 이미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사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욕을 안 먹나 혹은 판사는 또 판사 편이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모두가 자기 편이죠. 판사도 판사 전체 편이 아니라 판사 자기 자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의 커리어에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전문용어로 자기 인생에 기스나는 일이 없을까? 그런 걸 하셔야죠.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땐 거두절미하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여론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면 예. 판사는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바로 구속을 때려버려요. 하기 쉬워요. 되게 나쁜 놈이니까 서로 그 사람이 도저히 위험성이 없다 하더라도 검찰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 정치적 사건 자체는 이미 각하의 의중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각하의 의중이 들어갔다는 걸 온몸으로 압박을 느끼고 그러면 구속시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여론이 정반대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이럴 때 구속을 못하죠. 심리적 압박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 방송에 나갈 무렵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보통 여론은 불리한데 정치적으로 꼭 구속을 해서 상황을 몰고 가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을 때는 주말을 이용해서 전격적으로 토요일 저녁이나 밤 이럴 때 구속영장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조중동만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여유 있게 구속영장을 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데 그래도 어쨌든 정치권에서든 추석 전에는 나올 거예요. 추석 전에는 신청을 하는데 상황이 조금 더 강릉 교육감 측에서 조금 더 공세적 그 상황으로 가면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물론 과학교육감이 의심이 가고 또 그분이 실제 대가서 있게 줬다고 의심하거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런 있죠. 판단이 들 수도 충분히 있죠. 그러면 과학교육감에게 대해서 사퇴하라고 말할 수 있죠.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양측이 공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쪽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몇 가지 저희가 키워드를 줬단 말이에요. 뭐 각서가 있었냐, 녹취록이 있었냐, 그다음에 돈의 출처가 뭐 공급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만 쭉 종합을 해봐도 결국 양측의 공방일 때는 내 마음 가는 쪽에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 여론에 쏠려서 거기에 돌 하나 더 던지고 이런 정도의 상황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쪽이든 여론의 그 향배와 추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할 일들이 있다. 이런 것으로서 이제 오늘 게스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모시고 상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감사합니다. 추석 특집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